사람이 죽고 나서 잊혀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? 여기 평생을 바쳐 50억 원의 재산을 일군 한 남자가 있습니다. 그가 숨을 거둔 지 단 9일.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의 모든 인생은 누군가의 탐욕스러운 주머니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. 치매 걸린 노인의 기저귀를 갈아주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여자. 그리고 그 여자가 던진 효도라는 이름의 미끼. 지금부터 기막힌 사기극의 전말이 공개됩니다. 2012년 가을 서울의 한 요양병원. 한때 도봉구 공장지대에서 이름만 대면 알던 알부자 박동수 회장이 누워 있었습니다. 하지만 당시 박 회장의 나이 80. 그의 뇌는 MRI 사진상으로 쪼그라든 호두알처럼 하얗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. 쉽게 말해 뇌세포가 죽어 어린아이보다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. 박 회장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. 한국형 치매척도 검사 결과 5단계. 계절이 언제인지 여기가 어딘지 심지어 자기 이름 석자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. 가장 충격적인 건 그가 기저귀 속에 손을 넣어 대변을 만지작거리며 장난을 칠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. 그 처참한 모습을 지켜보는 유일한 보호자, 바로 간병인 최미자였습니다. 아유, 이 영감탱이가 또 똥칠을 해놨네.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남의 똥기저귀나 빨고 있어, 미자의 손길은 거칠었습니다. 하지만 박 회장은 자신을 하대하는 그녀를 향해 해맑게 웃으며 이렇게 불렀습니다. 엄마, 밥, 맘마줘. 엄마. 판단 능력을 잃고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노인. 미자는 그가 가진 50억 원대 재산에는 주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 2012년 10월 15일. 미자는 동네 지인들을 매수해 가짜 증인을 세우고 혼수 상태나 다름없는 박 회장을 데리고 구청으로 향했습니다. 병실에 누워 똥기저귀를 차고 있던 박동수 씨는 자신이 유부남이 된 줄도 모른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. 이제 법적으로 최미자는 박동수의 아내이자 1순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. 2015년 9월 14일. 가늘게 이어지던 박동수 회장의 숨결이 마침내 멈췄습니다. 박 회장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 간병인 최미자의 머릿속 계산기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. 빈손은 썰렁했습니다. 뒤늦게 소식을 들은 조카 철수 씨가 빈소로 뛰어들어왔습니다. 그런데 상주들이 서 있는 자리, 그곳에 간병인 최미자가 완장을 차고 서 있었습니다. 아니, 아주머니,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간병인이 왜 상주 완장을 차고 계세요? 그거 당장 벗으세요. 어머, 조카님 오셨네. 말 조심해. 나 간병인 아니야. 이 양반 법적인 아내, 내 숙모 되시는 몸이라고.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미자의 목표는 단 하나. 박 회장이 남긴 50억 원 상당의 도봉구 공장 부지였습니다. 박 회장이 사망한 지 불과 9일 뒤인 2015년 9월 23일. 미자는 상속 등기를 마치자마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부동산을 팔아치웠습니다. 철수 씨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을 땐 이미 땅은 청인홀딩스라는 회사로 넘어가 있었고 6억 원의 빚까지 잡혀 있었습니다. 삼촌, 제가 죄송해요. 그 여자가 삼촌 땅을 9일 만에 다 팔아먹었어요. 이미 제3자에게 팔려나간 땅. 법적으로 되찾아오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보였습니다. 하지만 철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철수 씨는 삼촌의 진료 기록을 찾아냈고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. 바로 박 회장의 뇌 MRI 사진이었습니다. 보시다시피 망인의 뇌는 전반적으로 심하게 위축되어 있습니다. 의학적으로 이 상태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합니다. 이어서 결정타가 날아들었습니다. 바로 한국형 치매척도 5단계 판정 기록.
망인은 기저귀에 손을 넣어 대변을 만지며 장난을 칠 정도였습니다. 피고에게 묻겠습니다. 똥오줌을 손으로 주무르는 분이 혼인신고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고 청혼을 했다고요? 결국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. 망인은 혼인신고 당시 치매 5단계로서 혼인의 결과를 판단할 의사 능력이 없었습니다. 따라서 이 사건 혼인신고는 무효임을 확인합니다. 혼인은 무효다. 처음부터 결혼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. 이제 철수 씨는 진짜 싸움터인 민사법정으로 향했습니다. 피고석에는 초라해진 최미자 씨뿐만 아니라 땅을 산 회사 대표까지 줄줄이 앉아 있었습니다. 그들은 우리는 등기부 믿고 돈 주고 샀다며 억울해했습니다. 하지만 재판장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. 주문. 피고 최미자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며 상속권이 없는 참칭 상속인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최미자 명의의 등기는 원인 무효입니다.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회사의 소유권, 이전 등기,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한 모두 무효입니다.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모든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십시오. 싹 다 말소하라. 뿌리가 썩었으니 그 가지와 잎사귀도 모두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였습니다. 사기꾼이 재산을 아무리 빨리 팔아치우고 세탁했어도 정의의 법망은 그 끝까지 추적해 찾아온 것입니다. 탐욕은 눈을 멀게 하지만 법은 그 흔적을 끝까지 기억합니다. 오늘의 사건에서 꼭 기억해야 할 법률 상식 3가지. 첫째, 치매 환자의 혼인신고는 무효입니다. 도장만 있다고 부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. 둘째, 가짜 상속인은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통해 응징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사기꾼이 팔아버린 재산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. 누군가는 법이 멀다고 합니다.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자에게 법은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. 정의는 늦게 올지언정 반드시 옵니다. 지금까지 실화법정 극장 여기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